남들처럼 대학 보내고 직장에서 버티고 내 집 마련하고 시키는 대로 아니 그보다 더 독하게 K가장 K엄마로 24시간 풀 가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가슴 한복판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리는 걸까요?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완공하고 보니 내가 들어갈 방 한 칸이 없는 이 기분. 자식들은 자기 인생 찾아 로그아웃하고 직장에선 구형 모델 취급받고 거울 속엔 웬 낯선 중년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거 인생 중간 정산치고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아주 자극적인 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미칠 듯한 공허함은 인생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 남의 노예 그만하고 제발 네 인생 좀 살아 라고 지르는 비명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공허함이 왜 당신 인생 최고의 로또이자 리모델링 기회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인생 2막의 설계도 지금 바로 펼칩니다. 우리 50대들 정말 쉼없이 달려왔죠? 심리학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 뇌는 금방 그 기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영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50대로 산다는 건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한 번 들르지 않고 풀 엑셀을 밟아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엔진이 과열되어 연기가 풀풀 나는데 우리는 왜 차가 안 나가지? 하며 자책만 하고 있는 거죠. 50대라면 격하게 공감할 3가지 공허의 순간을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 집 유령이 된 것 같은 순간입니다. 20년 넘게 가족이라는 무보수 올인원으로 헌신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녀들은 사전 통보도 없이 독립을 준비하거나 집안에 있어도 자기 방에서 로그아웃된 상태로 나오질 않아요.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내가 이 집 주인인가? 아니면 밥 해주는 유령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아이들 성적표 한 장에 일희일비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니 마음 한구석에 휑한 바람이 부는 거죠. 둘째, 유통기한 지난 명함을 쥐고 있는 기분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선배님이죠 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평생 나를 증명해주던 직함이나 직업이라는 옷이 헐거워지는 시기예요.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덧 충전기도 구하기 힘든 구형 모벨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사회적 성공이라는 쾌락에 적응해버린 뇌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깊은 실존적 공허함을 느낍니다. 셋째, 마음은 20살인데 무릎은 80살일 때 오는 괴리감입니다. 하고 싶은 건 아직 많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 어디선가 아이고야 소리가 절로 납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중년이 서 있고 영양제 통만 늘어가는 걸 보면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그 고생을 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죠. 내 마음의 열정은 아직 펄펄 끓는데 몸이라는 그릇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절감하며 깊은 우울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그동안 너무 고성능으로 사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남을 위한 가동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위해 냉각수를 채울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몸과 마음의 신호입니다. 람보르기니도 계속 밟기만 하면 엔진 불나요. 지금의 텅 빈 마음은 다시 달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피트스탑 시간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만 엔진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며 살았죠.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타인의 기대에 맞춘 모습을 거짓 자아라고 불렀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쓴 일종의 성실한 가면이죠.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 두꺼워져서 진짜 내 마음인 참 자아가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는 게 바로 지금의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50대의 일상 속 가면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기호상실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애들 좋아하는 거, 남편 속 편한 거부터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50대 엄마들은 식당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잘 먹는 메뉴를 고르는데 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의 입맛에 나를 맞추다 보니 정작 내가 민트초코를 좋아하는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린 거죠. 내 취향은 실종되고 가족의 취향만 남았을 때
배는 부른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묘한 허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예스맨의 퇴근입니다. 밖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죠. 하며 인심 좋은 선배, 유능한 동료로 살았습니다. 집에 오면 또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야 하죠. 늘 남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꽉 끼는 보정 속옷을 입고 있다가 밤늦게야 벗어던진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막상 그 속옷을 벗었더니 거울 속에는 탄력을 잃고 축 처진 진짜 나의 마음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허탈함이 우리를 공허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표준 규격의 함정입니다. 50대쯤 되면 이 나이엔 이 정도는 갖춰야지 라는 사회적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느라 바쁩니다. 남들 다 하는 재테크, 남들 다 가는 저행지에 나를 밀어넣으며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죠. 하지만 그건 내 영혼의 사이즈와 맞지 않는 빌려 입은 옷이에요. 내 마음은 사실 혼자 조용히 동네 뒷산을 걷고 싶은데 억지로 화려한 모임에 나가 웃고 있을 때 오는 그 괴리감. 이건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가짜 나를 좀 내려놓고 진짜 나와 연애를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존을 위한 숙제는 이만하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지금의 공허함은 이제 남의 리모컨에 조종당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봐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생활이라는 진짜 축제를 시작할 때가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안이 너무 잡동사니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대청소를 해서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하구를 드릴 수 있죠. 로고세라피, 즉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을 실존적 진공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인생이 망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자, 이제 너를 괴롭히던 의무들은 다 치웠으니 진짜 네가 원하는 의미를 담아봐 라고 우주가 보내는 초대장 같은 겁니다. 50대의 공허함을 희망으로 바꾸는 3가지 관점을 선물할게요. 첫째, 빈방은 나만의 아틀리에가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남은 빈방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신가요?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그 방은 이제 더 이상 속옷이 굴러다니고 잔소리가 가득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꿈만 꾸던 서재, 요가룸, 혹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가 바뀔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인생 전반전이 가족이라는 팀을 위해 뛰었던 시간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구단주의자 에이스로서 단독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쓸모없는 일이 주는 진짜 보람을 찾으세요. 우리는 평생 돈 되는 일, 남들에게 도움되는 일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고통을 이기는 힘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삶의 작은 의미에서 온다고 했어요. 이제는 남들이 보기에 그거 해서 뭐해? 라고 할 만한 일에 도전해보세요. 악기를 배우든 시를 쓰든 유기견 본사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이 나 살아있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 1cm의 즐거움이 공허함이라는 구멍을 가장 단단하게 메워줄 겁니다. 셋째, 여러분은 지금 인생 리모델링 중입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낼 때 먼지도 많이 나고 집이 엉망진창처럼 보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딱 그 상태예요. 공허함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낡은 가치관들을 뜯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야 비로소 가장 나다운 색깔로 인생 이마겔 인테리어 할 수 있어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더 멋진 집에 살기 위해 잠시 짐을 밖으로 빼놓은 것뿐입니다. 결국 지금의 그 텅 빈 느낌은 이제는 타인의 소음이 아닌 당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응원입니다. 텅 빈 캔버스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색을 칠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절대 자유의 상징이죠.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당신과 연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텅 빈 방구석에서 내 인생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청승 떨고 계신가요? 당장 그만두세요. 징징거릴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 그거 축복입니다. 아니, 인생 역전의 치트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30년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 당신 영혼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나요? K 가장, K 엄마라는 허울 좋은 감투 쓰고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지금 찾아온 그 공허함은 드디어 당신의 영혼이 그 지긋지긋한 노예 계약서를 찢어 나 이제 주인으로 살 거야 라고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이 귀한 기회를 또다시 우울함 따위로 낭비하실 겁니까? 이제부터 아주 지독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50대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자식이 서운해한다고요? 신경 끄세요. 걔들 인생은 걔들 겁니다. 이제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 같은 행복 말고 당신이 가장 먼저 숟가락 드는 뜨끈한 행복을 찾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피가 끓어오른다면 댓글장에 나 오늘 다시 태어났다 라고 당당하게 선전포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솔직한 감정들 혹은 이 막막한 공허함을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비싼 커피 한 잔을 사주기로 했다는 다짐도 좋고 나는 등산을 하며 마음을 비운다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 신호이자 빛이 될 것입니다.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축제가 됩니다. 우리 댓글창에서 서로의 반격을 응원하고 그동안 쌓아온 삶의 내공을 아낌없이 공유해 봅시다. 제가 당신의 화려한 인생 2막을 가장 앞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갑시다. 남의 인생 말고 당신의 진짜 인생을 찾으러.